네, 테마가의 시간으로 자리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정민 팀장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좀 장 초반에 잘 가다가 꺾인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시장에서 핫한 섹터가 수소차주 혹은 전기차주 이런 미래 환경차거든요. 실제로 테슬라가 또 한 번 신고가를 기록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지난주에도 마침 저희가 SPL셀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 매수한 이후로 수익이 났다가 지금 다시 또 좀 잠잠한 상황이거든요. 계속 들고 가야 될지 리뷰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SPL셀을 이제 그 수소와 관련된 테마주 중에서 이제 좀 추천을 드렸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추천드린 이후에 바로 다음 날 이제 슈팅 구간이 나오면서 10.44% 정도 이제 수익 구간이 좀 발생이 되었는데요. 그 이후로 다시 이제 기간적인 조정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7월 8일 이제 그 유로존에서 이제 수소와 관련된 정책 발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7월 9일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좀 슈팅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아직 매도를 안 하신 분이 있다라면은 저는 여전히 좀 홀딩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지금은 살짝 조정기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주제를 새롭게 살펴볼까요? 테마그 아래 주제 열어보도록 할게요. 코로나19를 이겨낸 실적주는 무엇인가? 사실 이겨내도 지난해보다는 좀 잠잠하긴 하잖아요.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제약바이오주들은 오히려 실적이 점프된 회사들이 많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2분기 실적이다, 3분기 실적이다 예측을 할 때는 코로나에 대한 이제 그 이해도가 다들 있기 때문에 워낙 눈높이 자체가 많이 좀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계속 2200포인트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지속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우리나라 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는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비록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2200포인트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북한발 뉴스가 터지면서 오전 장중 한때 같이 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200포인트대를 돌파해서 계속 추세적인 상승을 지수가 이어 나가려면은 결국에는 이제 호재도 있어야겠지만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좀 레벨업하는 구간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그 2200포인트대를 돌파하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좀 바라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수가 레벨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실적이 이제 시장의 기대치보다 월등히 잘 나오는 종목들이 좀 나올 텐데요. 네. 오늘은 이제 그런 것과 관련되어서 어떤 테마들이 좀 가장 유력한지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2020년 상반기 세부 시장별 주가 변화율이 있는데요. 생체 신호 모니터링, 체외 진단의 성장이 큰 것. 이거 다시 말해서 제약바이오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네. 흔히들 제약바이오가 올해 상반기에 흐름이 제일 좋다라고 많이 느끼실 텐데요.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어떤 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지에 따라서 주가가 극명하게 갈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임플란트와 관련된 종목들 본다라면은 뭐 예를 들어 진단기 업체들과 주가를 비교해 보았을 때 당연히 이제 그 상승이 굉장히 좀 미미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겠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생체 신호 모니터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인공호흡기 관련된 업체들이 있겠죠. 우리가 인공호흡기 관련해서도 이번에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 이번에 코로나19를 겪어봤더니 제조업 자체의 기반이 워낙 무너져 있다 보니까 자국이 쓸 인공호흡기조차도 만들지 못하는 나라가 참 많더라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그 덕분에 인공호흡기를 만들고 있는 국내 업체들이 굉장히 큰 이제 그 낙수 효과를 입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섹터 자체가 이렇게 주가 상승률이 114%나 되는 이제 큰 상승이 나왔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뭐 체외 진단으로 이제 좀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대표적인 업체로 이제 시젠이 있겠죠. 시젠이 워낙 이제 그 쉽게 얘기해서 진단기 업체들 중에서는 대표 종목으로 이제 가장 많이 좀 큰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꼭 뭐 시젠뿐만 아니라 뭐 랩지노미스도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메가 ICS 같은 종목들도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방금 언급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해서 30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운 상승을 했었다라고 좀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부분별로 봤을 때는 다 잘 간 건 아니고 체외 진단이라든가 생체 신호 모니터링, 인공호흡기 관련 섹터 이번에 코로나19 피해로 인해서 가장 많이 필요했던 쪽으로 상승률이 몰렸다라고 했는데 그럼 저희 체외 진단, 진단 키트를 한번 봐볼게요. 네. 실제로 국내 기업들이 정말 이번에 K바이오로 선보였던 게 진단 키트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진단 키트 국내산을 이제 받기 위해서 뭐 EU 쪽에서도 결국에는 뭐 군용
비용기까지 보내가지고 실어갈 정도로 굉장히 이제 뜨거운 어떻게 보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라고도 좀 얘기할 정도로 K-바이오가 굉장히 좀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프에서도 바로 이제 실적치로도 이렇게 나타날 정도로 지금 보시면은 그래프가 2020년도 딱 되자마자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 정도로 이제 그 수출 물량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 관련된 업체들의 주가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시젠 같은 경우에도 지금 3거래일 전부터 지금 이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 진단키트 업체들 주가가 다시 좀 눌리는 모습, 기간적인 행보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3거래일 전부터 이런 식으로 크게 상승하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측치보다 좋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진단키트 업체들은 워낙 이제 그 시장의 눈높이 자체가 높아져 있는데 그 눈높이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크게 상승하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남들보다는 좀 정보를 빨리 접하고 싶은 게 투자자들의 모든 생각이잖아요. 뭐 시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린다라면 송파에 위치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다음에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성남시에 위치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뭐 시나 또는 구청에서도 이제 그 수출 데이터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해당 업체들의 수출 실적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먼저 접하고 싶다라면은 이런 해당 지자체의 발표를 좀 본다라면은 우리가 좀 먼저 좀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옆에 보시면은 앞으로는 진단키트 업체들이 어떤 식으로 과연 좀 실적을 잘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볼 거라면은 결국에 이 부분을 보면 되겠죠. 지금 현재 이제 미국 리오프닝 이후에 코로나19 이제 그 확진자 수가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표입니다. 네. 지금 잘 보시면은 지금 이제 데일리 기준으로 거의 5만 명 가까운 확진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더불어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 미국 같은 경우에 제가 그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아니라 습도를 봐야 된다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안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바로 멕시코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주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팬데믹이 북반구에서 다시 겨울쯤에 일어나게 된다라면은 확진자가 다시 한번 좀 증가할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일단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만 봤을 때는 우리가 진단키트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네. 반대로 진입장벽이 낮아요, 진단키트는. 네네. 그래서 많은 세계 각국의 기업들도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과다 경쟁으로 인해서 이제는 발목이 잡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에서 그런 부분을 염려했기 때문에 진단키트 업체들의 주가가 한동안 계속 눌려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표를 하나 좀 준비를 해와봤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그러면은 등록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는 진단키트 업체들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좀 캡처를 해와봤는데요. 네. 이 지금 조회해볼 수 있는 사이트인데 쉽게 얘기해서 PCR 검사 같은 경우에는 자그마치 347개의 업체가 지금 현재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검사 같은 경우는 꼭 PCR만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전체 업체들 봤더니 키트 수가 자그마치 737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서 네. 지금 현재 판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업체들의 그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 업체들 아무리 K-바이오라는 프리미엄을 얹고 이제 바라본다라고 하더라도 상위 업체들만 좀 우리가 바라보는 게 좋다. 저는 그중에서도 역시 탑픽 업체로는 시젠을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시젠이 일단 시장을 좀 선점했다라는 선점 효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미국도 이미 진출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러 나라 업체들을 지금 이미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마켓이 좀 다양화되어 있다는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업체들 중에서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눈여겨볼 볼 업체로는 시젠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실적을 보여줄 것들은 진단키트주고요. 그 안에서 시젠을 탑픽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그럼 이 외에 또 실적에 있어서 부담이 없는 섹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시장에서 계속 우리 생각보다는 훨씬 실적이 잘 나오고 있네라고 계속 이제 외치고 있는 부분은 네. 단연히 이제 IT 업종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맞아요.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죠. 시장에서는 기존에 삼성전자가 워낙 이제 다양한 포트폴리오의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이제 영향을 받아서 아마 영업이익이 생각치만큼 잘 나오지 않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시장의 이제 컨센서스를 훨씬 넘어서는 이제
이제 영업 실적을 방금 오늘 오전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자그마치 8조 1천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삼성에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아마 IT 섹터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하나 좀 준비를 해와봤습니다. 그 서버 디램 가격 추이인데요. 네. 보시다시피 이제 서버 디램 가격 자체가 이제 추세적인 하락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도 계속 이제 지속적인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작년 말부터는 어떤 식으로 이제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냐면은 디램 가격이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진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추세적인 턴어라운드에 이제 진입하지 않겠냐라고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또 2월 달에 이제 증권사에서 예측이 살짝 바뀌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셧다운이 되면서 수요 자체가 없을 것으로 시장에서는 좀 예측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완전 뒤집어졌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셧다운이 되면서 사람들이 집에 머물게 됩니다. 집에 머물게 되면서 이제 뭐 드라마도 보고 집에서 PC를 이용해서 게임도 하고요. 넷플릭스도 감상하게 되고 업무도 심지어 이제 재택근무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되면서 이제 집에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클라우드에 대한 수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디램 가격이 증가할 만한 여지가 생겼다. 그리고 실제로 디램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는 게 현재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트 기조가 좀 강해지고 데이터 센터의 그 능력치가 더 필요하다 보니 디램 가격은 올랐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실적이 생각보다 선전한 거고요. 그럼 IT에서는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크게 스마트폰도 있잖아요. 스마트폰의 수요는 제가 알기로는 좀 줄어들었는데 아직까지는. 네, 맞습니다. 스마트폰의 수요 자체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여전히 조금 침체되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준비를 해와봤습니다. 일단은 뭐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당연히 실적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2분기 같은 경우에도 1분기와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게 일단 글로벌적인 측면에서 수요는 이런 식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이 통계에서 벗어나는 나라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중국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셧다운을 강하게 했었죠. 공산국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기에 좀 진압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핸드폰 수요가 급격하게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에 다른 나라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다른 나라들도 중국을 따라가겠지만 여전히 좀 시차는 있을 것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좀 예측을 하고 있고요. 3분기와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시 그 침체됐던 시장이 좀 살아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주식 투자를 이제 좀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아마 대충 이제 감을 잡으실 거예요. 8월 되면은 좀 덥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항상 삼성에서 갤럭시 노트 신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벌써 뭐 러시아 이제 삼성전자 홈페이지에서 뭐 모델이 유출이 되었다라고 해서 이미 사진이 막 돌고 있죠. 그렇듯 이제 8월 되면은 갤럭시 노트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올 거고요. 우리가 이제 추석이 다가온다, 가을쯤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면은 아이폰에 대한 신모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모델들이 출시될 때 당연히 이제 그에 따른 수요도 좀 증가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3분기부터는 확실히 회복되는 모습, 4분기에는 더 증가할 것이다. 근데 중국은 좀 예외라고 했는데 요즘 스마트폰 시장에서 큰 손은 중국도 있지만 인도도 거론되던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업체들한테 참 좋은 상황이 펼쳐졌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2주 전에도 5G 섹터 제가 안내를 해드리면서 인도 시장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인도와 미국이 지금 현재 싸우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계속 진행형입니다. 진행형인데 우리가 좀 눈여겨볼 부분은 바로 핸드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그 인도 정부에서 지금 중국 관련 앱들을 지금 시장에서 퇴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한다라면은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한알령을 하면서 했던 행동들을 인도가 정확하게 이제 중국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현재 굉장히 좀 크게 당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예로 틱톡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이용자가 8억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인도 정부에서 틱톡을 이제 삭제를 장려하다 보니까 줄어든 사용자가 자그마치 4억 6,600만 명이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틱톡에게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그다음에 이제 어제 이제 이런 기사가 하나 흘러나왔는데요. LG가 스마트폰이 이제 그 인도 시장에서 자그마치 10배나
이제 급증하면서 팔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10배나 급증했다라는 얘기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LG가 참 핸드폰이 인도에서 안 팔렸구나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만큼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인도에서 고전을 하고 있구나. LG 핸드폰을 인도 이제 소비자들이 살 정도로 굉장히 좀 고전하고 있다. 일예로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 있는 모든 매장들 지금 현재 간판을요 전부 다 가려놨습니다. 메이드 인 인디아라고 써놓은 그냥 현수막만 걸어놓은 상황일 정도로 굉장히 지금 국내 업체들에게 인도 시장이 희망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스마트폰 이야기를 하길래 삼성으로 시작해서 삼성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삼성으로 시작해서 LG전자로 끝났거든요. 네네. 그럼 혹시 이 안에서 오늘의 탑픽 종목은 LG전자인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LG전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LG전자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이제 회사죠. 특히나 이제 스타일러, 건조기, 식기세척기 등 백색 가전에서는 워낙 이제 강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워낙 많이 팔리고요. 해외에서도 실제로 실적이 굉장히 현재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지속적인 지수 상승으로 인해서 펀더멘털한 측면에서는 펀드나 여러 연기금 등에서도 자동적으로 좀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점이 좀 강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MC 사업부, 방금은 제가 인도 시장에서는 MC 사업부 자체가 이제 좀 영업이익을 올리지 않을까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계속 나오는 부분은 MC 사업부를 이제 축소하거나 아니면 아예 없애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MC 사업부 자체가 작아지기만 해도 LG전자 자체는 이제 영업이익이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이쪽이 마이너스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가도 한 번 더 레벨업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7,500원, 순저가는 6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LG전자 그리고 CJN이 오늘의 주인공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넘버원 평생 재테크 파트너 매일경제TV가 2020년 투자자를 응원합니다. 방송 보고 함께하고